자, 그래서 우리 오답률 1위, 2를 동시에 먹었던 26에서 30번 지문 너무 좋은 문제고 너무 좋은 지문들이에요. 문제도 너무 이뻐. 27번, 28번, 29번 다 너무너무 좋은 문제고 쌤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영상 길어질 거 각오하고 그냥 진짜 한마디 한마디 다 해줄 거니까 한 문장 한 문장에 대해서 너가 읽을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중이니까 일단 혼자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도 한번 다시 고민해보고 왜 처음엔 저렇게 못 읽었을까 이런 고민들을 아는 채로 네, 안녕하세요. 절대고입니다. 네, 고2 모의고사 간단하게 한 3, 40초만 어디든지 떠들고 뒤로 가서 오늘은 26에서 30번 지문을 볼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지문이라 이게 항상 1년에 한 번씩 이런 지문이 있네요. 진짜 와 이거는 고3에 나왔어도 좋았겠다. 너무 이쁘고 교육적이다. 이 지문 하나를 통해서 법 지문은 어떻게 읽어야겠다 이런 것들에 좀 방향성이 좀 생겼으면 하고 충분히 이거 공부하기 좋은 지문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지문이라 만약에 본인이 이거 읽으면서 약간 글이 좀 난잡했다 이런 느낌이 받았다면 그건 독해가 난잡했던 것이고 글 자체는 굉장히 이쁘게 잘 썼고 단 한 문장도 쓸데없는 문장이 없었다. 이랬던 굉장히 이건 고3 평가원에 넣어놨었어도 너무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지문이에요. 자, 전체적으로 총평이라고 하긴 좀 짧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해보자면, 화법작문이 좀 길었죠, 그죠? 그래서 융합형 같은 게 좀 길이가 상당히 길어가지고, 읽는 시간 자체가 좀 부담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 처음부터 이 화법작문에 대한 공부를 거의 안 했었던, 고2 모의고사 푸는 친구들 하는 얘기 들어보면 항상, 너무 오랜만에 모의고사를 풀어봤어요,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길이 때문에 일단 부담이 있었을, 그래서 너무 가벼운 난도는 아니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고2 모의고사에서 항상 이게 생기는 지점이 문법 오답률이에요. 상위 오답률을 지금 문법이 막 다 차지하고 있어. 12번, 6위, 58%가 넘는데 그 정도는 아니거든. 절대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닌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문법 개념 부족이죠. 4위, 6위, 4위, 6위, 7위 이렇게 지금 문법이 다 먹고 있었어.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도 개념 부족이라고 보이고 마찬가지죠, 그죠? 물론 사실 15번이 깐깐했다면 제일 깐깐했을 수 있는데 그냥 뭔지 모르겠지만 답 2번인 것 같아 이렇게 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본용어과 보조용어는 뭐뭐 하고 뭐뭐 해서 이런 식으로 문장을 두 개로 나눌 수 있느냐 그렇다면 본용어가 본용어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 그래서 주고서 갔다 이런 식으로 친구가 동생에게 선물을 줬다 그리고 친구가 갔다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으면은 이런 건 본과 본으로 봐서 띄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생각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번 시험지는 그래서 화법작문은 그냥 조금 읽기가 힘들었겠다 시간이 좀 걸렸을 수 있겠다 싶고 문법은 뭐 그렇게 엄청 어렵다 수준은 아닙니다. 자, 만약 본인이 엄매를 할 상황이다 뭐 이런 상황이면 이거보다는 훨씬 어렵게 나올 거라는 걸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즘 엄매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 이 영상 보는 친구들 다 고2일 텐데 쌤이 이제 그냥 학생 만났다 생각하고 진짜 진심을 다해 얘기해 주는 거야. 엄매를 선택할 때 본인이 지금 다른 과목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엄매가 요구하는 수준의 공부량이 어느 정도 되냐면 한 개 틀리거나 다 맞다 이 정도 좀 완성적이다 라는 걸 내가 목표로 했을 때 사탐 하나 정도 생각해야 돼요. 문법 문제 정말 많이 풀어봐야 되고 그저 문제 푸는 것뿐 아니라 이 문제에서 어떤 개념을 요구했을까 뭐 이런 것들도 해야 돼요. 개념 공부를 한 다음에 그 이후로 문제풀이 공부가 필요하다는 얘기거든.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 그런 영역이긴 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제 다른 과목이 좀 안정적이어서 투자를 할 법하다 이면은 엄매를 하는 게 좋겠는데 일단 지금은 엄매한다 화작한다 이런 거를 뭐 딱 하고 각 잡기보다는 다른 과목을 좀 어느 정도 열심히 해보면서 점점 한 지금 6개월 정도 남았잖아. 고2 기간이 그 6개월 동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쉽게 안 나온다라는 거. 그래도 뭐 완전 떠먹여주는 수준의 문제는 아니었어서 중하 정도 뭐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고 문학은 굉장히 가벼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학은 뭐 전반적으로 쭉쭉쭉 읽히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고전소설을 좀 날려 읽다가 누가 누군지 이런 거 전혀 못 잡아서 좀 망가졌을 수는 있겠는데 이 43번이 오답률 3인가 뭐 5위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고전소설 일치불치 문제 그거 하나 말고는 탑 오답률에 문학이 아예 없어요. 굉장히 가벼웠었고 지금 이 시험지에 그냥 뭐 압도적인 관건은 독서였다고 보이고요. 독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볍다 이거는 완전 주는 지문이었다 싶은 지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체감 난도 굉장히 높았을 것 같아요. 3월에 비해서도 굉장히 높았을 것 같고 생각보다 지문이 굉장히 길죠, 그죠? 그리고 쌤이랑 오늘 볼 26에서 30번 이 지문 같은 경우는 문장 하나하나를 그냥 좀 당연하다 이렇게 넘어가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고 특히 읽기 태도가 좀 안 잡힌 경우들에 그래서 쌤이 이 지문을 같이 보려고 그래요. 너무너무 좋은 지문이에요. 이거는 다시 또 꼭 봐야 돼. 오케이?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독서 몰빵형 시험이었다.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1컷이 90점이 나왔는데 90점이라 내 생각보단 높았어요. 쌤 한 80 후반 예상했거든.
무슨 소리냐면 이번 고의가 꽤 잘한다는 뜻이지. 쌤이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살짝 더 낮게 나오거나 하는 편이었는데 항상 이번 고의가 생각보다 굉장히 잘하는 편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여러분들은 이 교육개정이 바뀌기 전 마지막 세대예요. 그래서 N수생이 역대 제일 많을 거거든. 올해도 많다 얘기 나오는데 내년에 진짜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점수랑 별개로 등급 컷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뭐 겁주는 건 아닌데 지금 미리 열심히 좀 최선을 다해 놓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꼭 해줬어야 되는 말이라서 이런 게. 자, 그래서 우리 오답률 1위, 2를 동시에 먹었던 26에서 30번 지문, 너무 좋은 문제고 너무 좋은 지문들이에요. 문제도 너무 이뻐. 27번, 28번, 29번 다 너무너무 좋은 문제고, 28번에 4번 선지 골랐던 친구들이나 29번에 4번 선지 골랐던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특히나 좀 열심히 한번 이 수업을 막 스킵하고 있다 듣지 말고, 쌤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영상 길어질 거 각오하고 그냥 진짜 한마디 한마디 다 해줄 거니까 한 문장 한 문장에 대해서 너가 읽을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중이니까 일단 혼자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도 한번 다시 고민해보고 왜 처음엔 저렇게 못 읽었을까 이런 고민들을 아는 채로 와야 해. 자, 일단 첫 번째 얘기해줄 거는 법지문이나 경제지문 읽을 때 기본적인 태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뭐 일단 이렇게 법 경제 지문 같은 경우는 이 법이라는 게 작동을 하려면 그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경제도 뭐 일단은 경제하면 돈 얘기 이런 느낌이잖아. 그 돈 얘기를 하려면 그 돈을 사용하고 받고 하는 그런 객체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주체와 객체들이. 그래서 보통 법 경제 같은 경우는요, 여러 명이 나오거나 여러 집단이 나오거나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해주는 건데 굉장히 꿀팁이니까 잘 들어놓길 바랍니다. 이렇게 둘이 나와. 만약에 A랑 B라는 친구가 둘이 나왔어. 자, 이거를 만약에 너가 제3자의 입장에서 읽는다 생각해봐요. 이 지문 읽었던 것처럼 본인, 상대방, 대리인 뭐 이렇게 3명이 나오는데 이 3명을 제4자 입장에서 네 번째 인물로서 내가 그 3명에 대한 정보를 하나하나 처리하려고 그러잖아. 이런 머리 터지죠. 얘에 대한 정보를 하나하나 내가 다 파악을 하고 있고 얘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파악하고 있다 보면은 정보량이 터지는 느낌이 나요. 도저히 이제 머릿속에서 기억이 안 나기 시작을 해. 이런 느낌이 들잖아, 그지? 이렇게 읽으면 정보량이 많게 느껴져요. 그리고 별로 공감이 안 가, 일단 상황에. 뭔 상황인지는 납득이 대충 되는데, 근데 애가 뭐 이렇게 한대. 왜 저러지? 막 이러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다가 글이 끝나 있어요.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고. 우리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법경제 주체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보편타당하고,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주체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특히, 이거. 여러분, 이 이기적이라는 게 너 애가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뭐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뭐 돈과 돈 관계야. 뭐 아니면 계약과의 관계야. 그러는데 자기의 그 권리와 이런 걸 생각 안 하는 자가 누가 있겠어? 그치? 감정적으로 막 생각해서 그래도 집주인이 어쩌고저쩌고 나를 그렇게 잘 챙겼으니까 내가 손해봐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 없단 말이야. 이런 법이나 경제적인 관계에서는. 그래서 뭐 가끔씩 뭐 자원봉사 뭐 이런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 법 경제 뭐 이런 내용 얘기할 때 예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나오지 않아. 그래서 얘네들은 굉장히 일반적인 애들이에요. 보통 누구나 그 상황이면 그렇게 생각할 것 같다라는 예시를 들고 와야지 글 이해하기가 편할 거 아니야. 예시로 막 사이코패스를 들고 와. 사이코패스는 여기서 그렇게 한다 이러면 그게 설명이 안 되잖아. 그지? 내 글 이해에 대한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지. 여러분, 이 글 읽을 때 이 글이 일부러 날 괴롭히진 않아요. 그래서 읽을 때 무슨 생각해줘야 되느냐? 보편타당하고 지극히 합리적이고, 그지? 누구나 그 상황에선 그럴 것 같아 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이기적인 것. 자기 이익을 제일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내가 여러 명이 나올 때, 오케이, 난 지금부터 얘를 나로 읽어야지 라는 식으로 읽어주는 게 훨씬 좋다는 얘기야. 첫 번째는 공감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읽으면 내가 지금 A잖아. 그럼 나는 읽으면서 A에 대한 얘기는 그치, 나도 그럴 것 같아 라고 이해의 영역으로 승화시킬 수 있어요. 이것들이 정보로서 기억할 필요 없이 그냥 그런 거구나 라고 납득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두 번째, 정보량이 반토막이 나요, 이렇게 읽으면. 내가 원래는 아까 A에 대한 거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따로 머릿속에 넣고, B에 대한 거 따로 머릿속에 넣고 이렇게 읽었는데, 이거를 내가 A가 나야 라고 하는 순간 내가 이해해야 되는 건 상대방인 B밖에 없어요. 그치? 그래서 정보량 자체가 확 줄어버리는 그런 효과도 생기고. 자, 그 다음 우리 오늘은 법 지문이에요, 그죠? 이 법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만 좀 해주고 시작을 해볼게. 쌤이 지금 얘기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들이야. 그래서
다른 지문들 보면서 지금 고2 친구들이라면 이거 고3 평가원 지문에 이번에 4에서 9번 지문이 있거든요. 걔를 오늘 쌤이 이거 영상 끝나고 나서 내 머릿속에 배운 이 글 읽는 태도를 가지고서 4에서 9번 한번 다시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어. 새롭게. 새로운 거를 풀 때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구나 하면서 법이란 건 물론 현실에선 안 그럴 수 있으나 일단 우린 굉장히 교육적인 글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법이라는 건 약자를 수호하는 거예요. 법이라는 건 공평하고 균등한 그런 권리의 분배, 균등하고 평등하고 공정한 이런 것들을 수호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게 법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생명과 자유와 뭐 이런 권리들 이것저것들을 지키게 되는 거야. 오케이? 누구만을 위한 법. 물론 현실엔 좀 뒤틀린 법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만나는 지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보게 될 법들은 다 이런 것들을 위한 법이란 말이야. 뭔 얘기냐? 자, A랑 B가 완벽하게 대등한 경우라면 그냥 둘 중 하나에 들어가면 돼요. 근데 그러면 글이 그렇게 길지가 못해요. 보통은 한쪽이 좀 불합리한 상황에 처합니다. 굉장히 많은 경우에 그래. 한쪽이 약자라는 뜻이야. 오케이? 무슨 소리냐? 그러면 이 법은 어떤 법이어야 되겠어? 이 약자를 지키는 법이어야 되겠지. 그치? 이 약자를 수호하는 법이어야 될 거라고. 그래서 너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라고. 이렇게. 물론 약자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내가 그 약자의 포커싱을 줘야 그런 법이 이런 식으로 해결해 주겠구나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다. 이 글의 전개가 되게 당연하다, 타당하다 이렇게 느껴진다는 얘기야. 오케이? 당연히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어야 된다고. 얘가 만약에 뭔가 불합리하고 부족하거나 불평등한 그런 상황에 처했으면 법이 그것을 보완해서 비슷한 위계로 끌어올려주고 자 이제부터 너네 대등하게 얘기해봐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야. 원래 법은 그런 거야 라고 가져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이 기깔나는 지문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 20년 30번 지문. 글이 너무 좋습니다. 글이 너무 좋고 쌤이 댓글에 파일 올려놨으니까 혹시나 뭐 고3이다 자 쌤 이거 고3도 꼭 봤으면 하거든. 꼭 먼저 읽고 내가 이해 안 가는 문장 있으면 좀 체크해보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자 읽어본 상태죠. 그죠? 잠깐 글 멈추고 쌤이 물어보는 거 한번 대답해볼래? 여백에다가 한번 첫 번째 무권 대리가 뭔지 그리고 표현 대리 취인이 뭔지 잠깐 멈추고 내 머릿속에 남은 이해로만 한번 적어봐요. 다시 한번 읽어봤으니까 찾아가서 뭐 이러지 말고 어차피 뭐 사실 뭐 돌아가도 뭐 너무 길게 막 정의만 뺏겨 적는 정도일 테니까 그따위로 공부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머릿속에 이게 남았는가 어떻게 남았는가 라고 최대한 간단하게 나의 언어로 바꿔서 글에 있는 용어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지 말고 해봤죠. 그죠? 자 일단 이 정도 대답이 안 나왔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표현 대리부터 해서 자 한번 가볼게요. 자 같이 토지를 구매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본인이 직접 상대방과 거래하기 어렵다면 오케이. 자 지금 내가 땅을 살려 그런다고 치자고 그지? 자 두 가지가 나오는데 전혀 다른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를 남 이야기처럼 읽으면 안 들어와요. 아무것도. 내가 지금 땅을 사야지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본인과 상대방이란 말이 나왔으면 우리 자연스럽게 일단 본인에 들어가죠. 그죠? 난 지금부터 본인이야. 내가 땅을 살려는데 직접 갈 시간이 없네. 오케이? 민법에서 규정한 대리 제도로 활용할 수 있대. 대리. 여러분 뭐 대리 대신해준다는 뜻이겠죠. 그죠? 대리 제도란 본인을 대리할 권한을 가진 대리인이 자 나죠. 그죠? 나를 대리할 만한 권한을 가진 거야. 그죠? 대리할 권한이 있나 보죠. 그런 대리인이 본인 대신에 법률 행위를 하고 뭐 내 친구나 동생이라 생각하면 되잖아. 그때 발생한 법률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이다. 여러분이 여기서 기본적인 태도도 굉장히 많이 배워가야 되는데 읽을 때 이런 거 읽고서 법률 행위 그렇겠지 법률 효과 뭐 그렇겠지 법적인 효과겠지 이런 식으로 읽고 있잖아. 그러면 뒤에 문장이 안 들어와요. 여기서 잘 잡아내야 돼요. 법률 효과 뭔지 알아? 법률 효과가 뭔데? 모르잖아. 그지? 모르면 여기서 그게 뭐예요? 라고 물어볼 줄 알아야 돼. 이런 거를 솔직하게 내가 모르는 걸 모른다고 인정할 수 있는 구간 이걸 통해서 뒤에서 설명할 때 저게 법률 효과구나 라고 잡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 자, 나 대리인이 나 대신에 뭘 하겠니? 땅을 사겠지. 그치? 그러니까 법률 행위는 돈을 빌리겠지. 이런 땅을 사거나 돈을 빌린다는 이런 행위가 바로 법률 행위일 것 같은데 법률 효과는 뭐냐고. 이 정도. 오케이? 자, 예를 들어 A가 집을 지을 땅을 사달라고 B한테 위임장을 써줬어요. 좋아요. 자, 그럼 뭐 내 친구라고 쳐. B는 내 대리인이야. 그죠? 내 이름으로 계약의 상대방인 C와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자, 그럼 이 매매 계약이 뭐겠어? 법률 행위겠죠? 그치? 얘가 한 거니까 지금 대리인이. 돼요. 지금 A는 나야. 이렇게 안 읽잖아. 그러면 막 써야 돼. A, B, C 막 이러면서 오케이? 난 지금 쉽게 읽는 방법 알려주는 중이에요. 자, 이때 A는 매매 계약의 본인으로서 C에게 토지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진대.
그리고 토지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자, 이거 나죠, 그죠? 나는 돈 내야 될 의무가 있고요. 땅 달라고 할 권리가 있대. 당연한 거 아니야? 그치? 이와 같이 대리인이 행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나한테 미치게 하려면. 야, 뭐야. 그러면 이 법률행위의 효력은 아무리 생각해도 뭐겠니? 법률 효과 아니겠니? 그렇겠지. 그럼 지금 이와 같이라고 하는 거면 방금 얘기했다는 뜻이죠. 괜찮? 그럼 법률 효과가 뭐니? 돈을 낼 의무와 땅을 받을 권리겠지. 괜찮? 법률 효과가 얘네들을 말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내가 독해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안 그러면 29번에 4번 선지 고르는 거예요. 뭔지 모르니까. 의무를 지고 권리를 갖는다.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서. 됐죠? 오케이? 그러니까 어쨌든 내 입장에선 편한 거지. 내가 직접 못 가는데 친구 대신 할 수 있으니까. 자, 이런 법률 효과를, 의무와 권리를 그가 대리한 본인한테, 나한테 미치게 하려면 대리인은 본인을 대리할 권한이 대리권이 있어야 돼. 오케이. 자, 대리인이 대리권이라는 게 있어야 돼. 아무나 갈 수는 없으니까. 그지? 지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날 대리할 수는 없잖아. 대리권이 있어야 되고,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 행위를 해야 된대요. 오케이. 대리권의 범위가 있나 봐. 뭔지 모르겠죠, 이건? 뭔지 모르겠어. 물음표. 자, 또한 계약서에 A의 대리인 B라고 기재한 것 같이 상대방에게 대리행위에서의 본인, 내가 누군지를 밝혀야 된다. 자, 이런 문장도 내가 이걸 이해를 할 수 있으면 기억하지 않아도 돼. 무섭지 않아? 이런 문장 만나면? 까먹을까봐. 이거 어떻게 이해하면 돼? 아, 내가 정체를 숨기고서 대리행위로서 이제 뭘 살 수는 없구나. 그 베일에 쌓인 누군가가 저걸 사고 싶어 하는데요? 뭐 이딴 식으로는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치? 아, 나는 상대한테 정체가 공개되는구나. 이 정도로 너가 읽을 수 있어야 돼. 내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가 자연스럽게 이런 궁금증이나, 아, 이런 거구나, 라는, 나만의 이해를 접근하는 게 편해지거든. 오케이? 계속 나를 넣어서 읽는다는 이런 강력한 무기를 들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별 얘기 안 한 거지, 그지? 지금 내가 대리 행위를 시켜서 뭐 땅을 산다. 그리고 의무와 권리가 생긴다. 그리고 아무나가 아니라 대리권 가진 애가 해야 되고, 나는 뭐 정체를 밝혀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야. 그죠? 이런 게 기억이 안 나더라도 최소한 선지에서 물어보면, 아, 당연하지. 나 정체 공개해야 된다 그랬어. 정도로 돌아가지 않고 판단이 가능할 수 있게. 이렇게 읽어내는 게 바로 우리의 시간 절약하는 거거든. 자, 그런데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대리행위를 하거나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라도 자기가 가진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대. 자, 일단 이건 굉장히 어이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막 뭐야 얘는,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왜? 내가 지금 본인이니까. 괜찮아? 내가 지금 본인이기 때문에 이 새끼 누구야 그럼?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겠지. 대리권이 없는 애가 나를 대리한다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그지?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시키긴 했는데 자기 대리권을 넘은 어떤 대리 행위를 했대. 뭐 아까 우리 대리 행위 뭘로 봤어? 땅을 사다 이런 거로 봤죠. 그죠? 매매 계약. 그럼 뭐 내가 자 50평만 사와 이랬는데 500평을 사왔어. 이 또라이가, 그지? 뭐 그런 상황 얘기하는 거지. 그런 걸 무권 대리라 그래요. 무권 대리 뭐겠니? 권리가 없는 대리겠죠. 전에 나도 되게 화가 나는 상황이겠지, 그지? 내가 시킨 걸 안 하거나 아니면 내가 시키지 않은 놈이 하거나 이러면 웃긴 상황이니까. 자, 원칙적으로 무권 대리 행위의 법률 효과가, 법률 효과 뭐였다고? 돈을 낼 의무와, 그지? 땅을 받을 권리, 이런 걸 법률 효과라 그랬죠, 그죠? 원칙적으로는 어떠냐면 무권 대리 행위의 법률 효과가 본인한테 발생하지 않아. 아, 그지? 이게 약간 좀 어이없는 상황이었잖아, 그지? 저 새끼 누군데 내 걸 해, 그지? 시키지도 않은 걸 하고. 그러면 나한테 발생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그 돈을 내거나 할 필요 없다는 거지, 그지?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법률 행위이므로 대리인한테도 발생하잖아. 그렇지? 대리인이 그렇다고 해서 그걸 낼 필요는 없대. 물론 얘가 좀 또라이인 것 같긴 한데 이름은, 그 계약은 내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지? 이 매매 계약을 내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대리인이 그렇다고 그거를 돈 낼 필요도 없어. 이런 얘기죠, 그죠? 이로 인해, 자, 여기 중요합니다. 이로 인해 무권 대리 행위의 상대방은 거래가 성립하지 않음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된대요. 잘 생각해봐. 아까 본인은 그 법률 효과 발생하지 않죠. 대리인한테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땅 살게요 했는데 알고 보니까 뻥이야 이러면서 그냥 간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러면 땅 계약할 줄 알고 준비 다 해놓고 막 뭐 이것저것 더 돈 써가지고 뭐 이것저것 정리하고 이랬던 상대방은, 그 구라였던 이 계약, 자기는 계약 돌아가는 줄 알고 뭔가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헛짓거리였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얘도 책임을 안 지니까 결국 상대방만 그 책임을 지게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아, 구라였다고? 뭐 이러면서.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치? 법이라는 게 이런 거라고. 자, 이렇게 불공정한 상황이 나왔잖아. 그럼 얘를 도와줘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대리권의 수여나 그 범위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었던, 자, 상대방은 어쨌든 얘가 뭐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대리권의 범위가 어딘지 이런 거 어떻게 아냐 이 말이지. 그치? 몰랐을 거 아니야. 그런 상대방한테 그런 책임을 전적으로 지게 한다면, 그치? 이런 상대방 손해잖아. 이런 경우에는 어떻다? 대리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어.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야. 상대방이라는 애가, 자, 그냥 그 순간 내가 상대방이라고 쳐봐.
어떤 애가 계약하자 그러고 신나가지고 내가 막 이것저것 막 정리하고 뭐 보증금도 다른 애들 돌려주고 뭐 이러면서 막 뭐 했어. 다 정리를 하고 법적인 그런 관계도 그랬는데 뻥이래. 그럼 난 지금 헛짓거리 한 거잖아. 그지? 손해가 거기서 몇백만 원 발생했을 수도 있어. 근데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 거래. 그럼 난 이제부터 대리인 오면 뭐라 그럴 거야? 꺼져 이 새끼 이럴 거 아니야. 그지? 한 번이라도 되는 순간 대리 제도를 안 할 텐데 방금 우리 직접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나름 좋은 그런 제도를 소개해놓고서 만약 이게 상대방만 책임을 진다면 그치? 그럼 대리 제도라는 걸 안 하고 싶어 할 거 아니야. 이럴 거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 상대방만 책임을 지진 않게 해야 되겠지. 그치? 이게 바로 법이라고. 오케이? 법은 원래 그렇게 간다고. 이런 생각을 꼭 가지고 있으란 얘기야. 자, 따라서 민법에서는 무권 대리행위에 하여 그죠? 본인과 상대방의 사이에 이익을 조절한대. 이 말이 들어와야 돼. 이익을 조정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무슨 뜻이야? 책임을 전적으로 지게 하지 않겠다는 뜻이지. 그렇지? 뭔 소리야? 그 책임을 나한테 전가한다는 소리예요. 이해돼? 야, 나는 지금 화나지, 그지? 야, 화나고 있어야 돼. 지금 우린 나가 여기 본인에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 책임을 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는 거야. 대리 행위를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표현 대리라는 걸 규정하고 있대. 표현 대리 당연히 뭔지 모르죠. 표현 대리가 뭐냐?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 같은 외관이 있고 이에 본인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무권 대리 법률 효과를 본인에게 기속시키는 제도이다. 자, 진짜 생각할 게 많았던 그런 문장이야. 이런 문장을 대충 그렇구나 이러고 넘어가면 여기서부터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야? 마치 있는 것 같은 외관. 자, 각주 받은 친구들은 알겠지만 내가 알고 있는 외관이랑 같은 말인데 법률 용어일 뿐이래. 그죠? 외관이 있는 게 내 책임이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뭔가 얘한테 외관이 있게 보이게 해준 거야, 대리인한테. 그죠? 그래서 상대방이 나 때문에 약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지? 그렇게 내 책임이 있는 경우에 법률 효과를 본인한테 기속시킨다. 이게 무슨 뜻이니? 아까 너가 법률 효과를 전혀 생각을 안 하고 넘어갔었다면 뭔 소린지 이해가 안 가요, 이거. 법률 효과가 아까 뭐였니? 돈을 낼 의무와 땅을 달라갈 권리 이런 거지. 그걸 귀속시킨대. 원칙적으로는 어떤 거라고? 없는 것처럼 된다고. 상대방이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상대방은 결국 거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받아들여야 되는 막 그런 상황이었잖아.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거를 내가 책임을 져야 돼. 나한테 법률 효과가 귀속된대. 무슨 뜻이야? 계약이 매매 계약이 우리 지금 땅 사는 거로 생각을 했었으니까 매매 계약이 나한테 체결된 거지. 오케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해돼? 본인에게 귀속시킨다는 건 결국 그 계약이 잘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본다는 얘기야. 오케이? 내 책임이 있는 경우엔 그 계약 있는 걸로 한다고. 이해돼? 무권 대리인 경우에도. 자, 그래서 표현 대리와 무권 대리가 머릿속에 어떻게 남았어야 되냐면 무권 대리는 내가 시킨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대리권 자체가 없어가지고 진짜 내가 아예 모르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시킨 거는 50평 사는 거였는데 500평을 샀거나 그런 건데 원래 그러면 원래 원칙적으로 어때? 원래 무효예요. 계약이 성립 안 한다는 뜻이지, 그지? 근데 표현 대리인 경우는 어떻다고? 표현 대리가 뭐야 일단? 머릿속에 이렇게 남았어야 돼요. 내 책임이 있는 거다. 그럼 어떻다고? 계약이 성립한다고. 이해돼요? 이렇게 돌아갔어야 된다는 거지. 표현 대리라는 건 이런 거야. 무권 대리일 때 표현 대리 내 책임이 있는 경우라면 내가 시킨 게 아니긴 한데 내 책임이 있는 경우라면 계약이 성립한다고 본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런 식으로 남았느냐 아니냐가 결국 이 뒤에 있는 긴 거의 한 절반이 남았는데 이 절반에 대한 독해의 밀도를 결정하게 돼요. 자, 기억. 표현 대리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상대방이 부주의하여 이를 알지 못했던 경우에 성립하지 않는다. 자, 이게 무슨 뜻이니? 이게 무슨 뜻인지 지금 어느 정도 정립되고 갔어야 28번에 4번으로 안 빠져요. 28번에 4번 선지 35%나 올랐어요. 이게 오답이 2위였는데 35%가 올랐다는 건 되게 확신 있게 고르고 넘어가서 틀렸다는 거거든. 뭐 의문사라면 의문사겠는데 28번은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저런 건 고3에도 나와요. 고3 평가원에 나와요. 저런 문제가. 기억 무슨 뜻이야? 만약 상대방 책임이 있는 경우라면 굳이 표현 대리 성립시키지 않는다. 이게 뭔 소리야? 계약 있는 거 계약 없는 거로 친다고. 무효로 친다고. 상대방이 이거를 알았었다면 상대방 책임인 거야. 너도 알았어야지. 자, 이 표현 대리라는 건 상대방은 책임이 없는 불쌍한 상황일 때나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쌤이 계속 얘기하는 게 이런 거야. 이 균등하고 평등할 그런 상황에서 약자가 있다면 지켜주는 것이 법이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이 기억이 얘기하는 이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잘못한 거잖아. 상대방도. 그런 경우에는 안 지켜준다고. 상대방을. 이해돼? 그래서 기억을 어떻게 정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가는 거야? 니 탓이면 무효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 가는 거예요. 오케이? 또한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라도 상대방이 이를 주장하지 않으면 본인은 나는 대리인의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만약 상대방이
이를 주장하지 않으면 무권 대리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어. 내가 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무효로 한다는 뜻이지. 그지? 내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건 무효로 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효로 할지 계약 성립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라도 이거 무슨 뜻이에요? 내 탓이라도 난 뜻이지. 그치? 내 책임이더라도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으면 네 탓이야 라고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는다는 건 무효로 한다는 얘기죠. 이게 뭐냐면 지금 상대방한테 어떻게 할지 이 권리를 주는 거야. 무효로 할지 계약 성립하게 할지를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잖아. 그 여부를. 이해돼? 지금 상대방을 굉장히 배려하고 있는 그런 법인 거지. 왜? 지금 이건 내 책임이니까. 오케이? 상대방이 책임이 없는 경우, 내 책임만 있는 경우라면 그럴 때는 계약이 있다고 해도 되고 없다고 해도 되고를 상대방이 결정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 정도 이해했으면 글이 조금 다르게 보여, 그죠? 민법은 표현 대리가 성립한 경우를 세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겠대. 자, 표현 대리가 성립한 경우 다시 뭐라고? 내 책임인 경우를 지금부터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정리해보겠다 이런 얘기지. 그치? 자, 그럼 첫 번째 내 책임인 경우, 두 번째 내 책임인 경우, 세 번째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지금 그러니까 표현 대리가 머릿속에 있냐 없냐 이게 너무 컸다는 거야. 안 그랬으면 지금 이 세 개 나열되는 게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 거지. 자,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첫 번째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래. 표시가 뭐요? 난 너네가 이런 걸 잘했으면 좋겠어. 대리권 수여는 아까 나왔었던 말인데 표시가 뭐야? 뭐 이마박에 대리권 있음 뭐 이따구로 붙여놓을 건 아니잖아, 그죠? 표시가 도대체 뭘까? 어쨌든 이게 뭐야? 내 책임이란 얘기야. 본인이 내가 실제로는 B한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어요. 오케이? 뭐 그래. 그럼 뭐 일단 얘는 대리권이 없는 애야. 근데 B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C한테 통지를 했어요. 이건 뭐야? 이거 명백히 내 잘못이죠. 그죠? 대리권 수여 안 했는데 걔가 내 대리인이야 라고 C한테 통지하는 거. 오케이? 이에 따라 C가 B를 A의 대리인으로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건 무조건 내 잘못이 맞네. 그치? 그럼 표시가 통지랑 같은 말이야. 괜찮아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걸 잘해줘야 돼. 이런 게 바로 기본기예요. 그죠? 비문학에서 제일 중요한 기본기는 같은 말을 같은 말로 읽어내는 거예요. 대리인으로 오인한 경우, 내 책임인 경우 B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이 A의 행동 때문에 만들어졌다. 자, 이 외관 그냥 딱 봤을 때 대리인 것 같다인 거잖아. 그게 결국은 나 때문에 일어난 거지. 내 통지 때문에 일어난 거야. 되죠? A의 행동. 야, 행동이 바로 아까 통지했던 그 행동이죠? 만들어졌으므로 내 책임이다. 이런 얘기야. 자, 첫 번째 건 너무 쉽네. 그지? 첫 번째 이 표현 대리는 그냥 잘못 통지한 거예요. 괜찮아? 이렇게 들어오는 거라고. 대리권 수요의 표시에 대한 표현 대리 이따위로 들어오면 머릿속에 남을 리가 없잖아. 그치? 결국 내가 잘못 통지한 경우 이 정도로 너가 이해를 하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야 머릿속에 남는 거거든. 안 그러면 문제 풀 때 계속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자, 둘째. 내 잘못인 둘째 이야기야.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래. 자, 대리인이 자신의 가진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권 행위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데, 이게 내 잘못이야? 자,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본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내 잘못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 이건 대리인 또라이인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지금 계속 착하게 예를 들어주고 있어요. B가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대리권을 가졌어요. 오케이, 좋아. 그렇음에도 지금 내가 그러니까 뭘 시킨 거니? 지금 난 나 중심으로 생각해야 돼. 나는 지금 야, 우리 토지 담보로 돈 좀 빌려와 라고 시켜준 거야. 근데 C한테 토지를 팔아버렸어. 또라이 새끼죠, 그죠? 자, 얘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땅 담보로 돈 빌려고 그러니까 땅을 팔아서 돈을 갖고 와서. 이씨. 자, 나도 화나지. 그지? 너가 여기서 화가 나야 된다고. 본인한테 들어간다는 건 이런 거예요. 공감 가능한 애들이라고. 얘네들 다. 나온 애들이. 이거 대리는 또라이로 나온 애들이니까. 그지? 대리인이 주인공이 아닌데 걷다가 박아놓으면 안 되잖아. 내가 지금 본인과 상대방 둘 중 하나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대리인은 지금 내가 시키지도 않은 이상한 짓을 한 거 아니야. 그치? 이게 어떻게 내 잘못이야?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그래야 너가 이 뒤에 나온 말이 너무 당연하게 나왔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 이때 대리인이 실제로 가진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이라고 하는데, 자, 이 실제로 가진 대리권이 지금 여기서 뭐예요? 내가 시킨 거겠지.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오렴 이라는 대리권이 바로 기본 대리권이에요. 내가 시킨 거. 그지? 권한을 넘은 무권 대리 행위가 내 책임이 아니더라도 괜찮? 기본 대리권 범위 내에서는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뭔 소리야?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계약을 성립시킨다라는 얘기지. 이해돼? 본인한테 효력이 있다는 건 또 효력이라는 게 지금 법률 효과에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내 의무와 권리가 생긴다 이런 얘기지. 결국 이상한 짓을 했어도, 자, 무권 대리를 했는데 그게 내 책임이 아니더라도 내가 시킨 거,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오렴 이라는 거는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특히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는 해당 대리행위 당시에 대리인이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춘 것과 같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야 성립한다. 이 문장,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문장이고 독해할 때 이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문장이에요. 이 문장이 뭐니?
대리인이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는 것. 이게 바로 내 탓인 거야. 괜찮? 내가 서류를 줬잖아. 내가 서류를 줬기 때문인 거지. 이해돼 이거? 두 번째 거에 이 말이 없었잖아? 그럼 이 글은 이상해져요. 내 책임인 것 세 가지 리스트를 나열하고 했다고 했는데 지금 두 번째 거는 대리인이 그냥 또라이 짓 한 거 아니야. 돈 빌려오라 그랬더니 땅을 팔아버렸으니.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내 탓이 있냐면 내가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줬어. 인 거지. 그걸 내 탓으로 본다는 거야, 법적으로. 상대방은 알 수가 없으니까. 제가 빌리러 왔던 건지 팔려고 왔던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판다 그러면 판가 보다 하고 했겠지. 이해돼 이거? 그래서 두 번째 거는 어떻게 머릿속에 넣으면 좋을까? 자, 두 번째 거는 내 권한을 넘은 뭐 그런 건데 그냥 대리인이 또라이처럼 권한을 넘은 이상한 걸 한 거야. 근데 여기서의 나의 잘못은 뭐냐면 권한 밖에서의 나의 잘못은 서류를 내가 다 줬다 이거지. 이해돼요 이거? 서류를 내가 모두 준 것이 잘못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탓으로 인정된다는 얘기야. 이 말 없었으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괜찮? 자, 셋째는 대리건 소멸 후의 표현 대리래요. 오케이, 소멸을 할 수가 있나 봐. 자, 이전까지 있었던 대리건이 대리행위를 할 때 이미 소멸한 경우일 때, 자, 예를 들어 오케이, 자, 언제 이렇게 대리건이 소멸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를 보면 되겠죠. 본인인 A가 내가 사망해서 B의 대리건이 소멸했다는 것을 C는 쉽게 알 수 없으며, 오씨, 야, 되게 당황스럽게도 지금 우리 A가 나인데 나가 죽었죠, 그죠? 내가 죽어버렸어요. 자, 죽었는데 B의 대리건이 소멸했다는 걸 C는 상대방은 몰라요. 뭐 그렇겠죠, 그죠? 내가 준 거 어떻게 알아, 얘가? 대리건의 외관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 외관이 정리되지 않았대. 자, 우리가 외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첫 번째, 잘못 전화로 통지해 준 거야. 걔 내 대리인 맞아, 이렇게. 두 번째, 서류 이런 게 있겠지. 괜찮? 우리 지금 읽으면서 외관이라는 게 지금 정의된 바가 예시로서 정의된 게 없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읽으면서 뭘 보고 상대방이 착각할 수 있는가인데, 첫 번째, 두 번째 나왔던 것들이 바로 외관이라 할 수 있겠지. 서류거나 아니면 내가 통지했거나 이런 거. 오케이? 이때 상대방은 대리건이 소멸하기 전에 대리인과 거래한 경험이 있어야 돼. 이럴 때 여전히 그에게 대리건이 있을 거라고 믿었던 사정. 여전히 이런 게 중요한 거네, 그지? 그러니까 이전에 이미 대리한 경험이 있어갖고 정리되지 않았다. 자, 그러니까 이게 내 탓인 건 어떤 거야? 죽을 때 다 정리하고 왔어야 돼. 걔 이제부터 내 대리인 아니에요 라고 통지를 하든가, 아니면은 서류 다시 회수해야지, 이렇게 서류를 회수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해돼 이거? 외관이 정리되지 않음. 자, 그러니까 뭐 세 번째 거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느냐? 죽을 때 정리를 잘하고 죽어야 된다. 죽을 때 외관 정리를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안 했어. 이걸 내 탓으로 본다는 거죠. 오케이? 다만 이전 거래가 있었어야 한다. 이 정도. 별로 용 없지, 그지? 그러니까 막상 정리한 건 별로 없죠. 이렇게 내가 머릿속에 넣고 가는 거야, 현실적으로. 그치? 어떻게 이걸 모든 내용을 다 먹으려고 들어. 내가 이거를 읽은 다음에 이런 얘기구나 라고 바꿔서 내 이해로 응축시켜서 가져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편 무건 대리행위는 표현 대리가 인정되지 않아도 본인이 추인을 하면, 자, 이거 되게 중요해. 무건 대리행위, 자, 아까 얘기했던 거지, 그지? 내가 시키지도 않은 거 한 거나 아니면은 저 새끼 누구지 하는 애가 대리인이 한 거야. 표현 대리가 인정되지 않아도 내 책임이 아니더라도야, 오케이? 본인이 추인을 하면 처음부터 정당한 대리권이 있었던 것과 같은 법률 효과가 생긴대. 자, 이게 무슨 뜻이야? 처음부터 정당한 대리권이 있었다. 내가 시켰다지, 그지? 내가 시킨 것처럼, 내가 처음부터 시켰던 것처럼 법률 효과가 생긴다. 어떻다고? 계약이 성립한다고. 오케이? 추인을 한다는 건 이런 거야. 자, 뭐 읽어봤으니까 알겠지만 불완전한 법률행위, 사회보채에서 혈액생이나 의사표시래. 자, 의사표시인데 이게 어떤 의사표시냐면, 그거 제가 시킨 거 맞아요라는 게 의사표시인가 봐. 돼? 추인이라는 건 내가 인정하는 거지. 그거 제가 시킨 거 맞아요라고. 좀 어렵죠, 그죠? 자, 근데 이렇게 안 하면 29번은 답이 안 나오거든? 추인에 대한 의미를 물었거든. 너가 이 맥락적으로 이걸 이해할 수 있었느냐를 물었단 말이야. 본인이 추인을 하면, 내 책임이 아니더라도 내가 추인을 하면 원래 내가 시켰던 것처럼 계약이 자동적으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라는 건, 그지? 내가 인정해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추인이란 뭐냐? 내가 시킨 거 맞아요라고 인정하는 거야. 얘가 무건대리를 했어. 내가 시킨 거 아닌 걸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뒤에 나중에 제가 시킨 거 맞아요라면 당연히 계약이 알아서 성립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지. 오케이? 됐죠? 표현 대리가 인정되지 않고 내 책임 아니고요.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한 경우. 자, 무슨 소리야? 내가 인정하지도 않았어. 저 새끼 모르는데요? 라고 했어, 그죠? 내 책임이 없는데 진짜 그냥 지나가던 뭐 김철수였어. 김철수가 내 이름 팔아가지고 뭔가 대리행위랍시고 계약을 한 거야. 그럼 나는 어이없잖아, 그지? 내 책임도 아닌데 내가 인정도 안 했는데, 그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 대리인이 손해배상한다고. 이해돼? 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거나 네가 이행하든가, 네가 돈 내고 내 땅 사든가, 아니면 손해배상을 하든가, 이렇게 된다고. 이것 또한 상대방한테 맡기는 거죠. 상대방 또한 지금 죄가 없잖아, 상대방은.
지금 나도 잘못이 없는데 상대방도 잘못이 없지. 그럼 어때? 당연히 대리인이 해야지. 잘못은 얘한테 있으니까. 이런 얘기죠. 오케이? 이해돼요 이거? 내 책임이 아니고 제 책임도 아니라면 당연히 그 잘못한 그놈을 응징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게 법이란 말이지. 오케이? 지금 본인과 상대방은 다 약자의 포지션인 거잖아. 이 피해자의 포지션인 거잖아. 하지만 이때에도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상대방이 부주의하여 이를 알지 못해도, 자 이거 뭐야? 만약 근데 그때에도 상대방이 잘못한 거라면, 나는 지금 잘못 없죠, 그죠? 이 상황에선 내가 지금 추인도 안 했고 내 잘못도 아니니까. 근데 만약 상대방이 잘못했었잖아? 그러면 대리인한테 책임을 못 물어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좀 뭐 또라이거나 이런 경우라도 상대방이 잘못한 경우라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 무슨 소리야? 계약을 진행시키지 않는다, 이런 얘기지. 오케이?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같이 봤던 법지문 26에서 30번 지문이고, 단 한 문장도 쓸데없는 문장이 없죠, 읽어보면. 그쵸? 근데 읽을 때 너가 이게 되게 정보가 많다 이런 느낌이 들었던 이유는 뭐 여러 문장이, 이 문장은 뭐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되게 글이 난잡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고. 이렇게 읽는 연습을 다시 하세요. 알았죠? 며칠 뒤에 다시 한번 새 거로 인쇄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봐. 이거 무슨 뜻으로 어떤 식의 생각을 하면서 읽었어야 되지? 이렇게. 그리고 앞으로 법지문 읽을 때 특히나 두 개인이 나올 때는, 두 명이나 세 명의 개인이 나올 때는 쌤이 얘기했던 이 법의 일반적인 얘기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거든. 내가 법 읽을 때 기본적인 태도로 장착을 딱 해주고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지? 오케이? 자, 문제를 한번 쓱 하고 풀어볼게. 26번 같은 건 그냥 풀 때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을 했으면 최소한의 대답을 나올 수 있게 바로 찾아가려고 그러지 말고, 1번 무건대리 어딨지? 막 이러지 말고, 무건대리 상황은 어떤 경우야? 내가 안 시킨 경우겠지. 그치? 2번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뭐야? 세 가지 있었잖아. 내 잘못인 세 가지. 그치? 이런 식으로 너가 머릿속으로 잠깐 멈추고 대답해 보는 거. 흔적이라도 좋으니까 대답이 될 것 같으면 이거는 지문에서 한 얘기니까 내 머릿속에 흔적이 있는 거지. 3번 무건대리 행위를 추인하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 무슨 뜻이에요? 이거 화작 풀 때도 꼭 해줘야 되는 건데, 절차라는 게 뭐야?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이런 걸 말하는 거지. 추인이 뭐라고? 그러니까 이 3번 선지가 쉽지 않았던 이유는 추인이 뭔지 알았어야 바로 답이 나와요. 추인은 뭐야? 내가 시켰다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시켰다고 인정을 어떤 단계로 해야 되지? 첫 번째. 없지, 그지? 머릿속에 전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답 3번. 이렇게 골랐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27번. 얘도 진짜 너무너무 좋은 문제입니다. 오답률이 그렇게 높진 않으나 선지 두 개가 너무 이쁜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 일치불일치 문제고요.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문제네요. 무건대리 행위의 법률 효과는 뭐야? 의무나 권리야, 그지? 이런 걸 원칙적으로는 본인과 대리인한테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상대방한테 발생한다. 오케이. 그지? 자, 이 원칙적으로는 무효다, 이런 얘기네. 그지? 왜 본인도 대리인도 책임을 지지 않아서 원칙적으로는 상대방이, 그지? 이걸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건 너무하지 않아? 하면서 간 거지, 그지? 원칙적으로는 그거 맞는 말이고. 2번 대리인에게 준 대리권이 소명했을 때 어떤 상황이야? 원래 내가 죽었을 때지, 그지? 대리인의 외관을 정리할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 그래서 죽었을 때 정리 안 한 게 바로 나의 책임으로 인정되는 거였거든. 괜찮? 3번 자, 무건대리 행위를 본인이 추인하면, 자 뭐야? 내가 인정하면, 이렇게 읽었어야 돼. 안 그러면 판단이 안 돼요. 상대방은 대리인과 법률 행위를 했을 때 기대했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와, 너무 잘 쓴 선지고 어떻게 이런 말을 했나? 지문에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거 일치불일치하거나 막 발췌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런 선지에서 녹아요. 기대했던 이익을 얻을 수 있대. 이거 무슨 소리니? 상대방은 원래 그 지금 법률 행위 뭐야? 매매 계약이야. 그지? 이 매매 계약을 하기로 한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계약할 거라고 생각해서 신났던 건데, 원래 원칙적으로는 무효라고 하니까 상대방이 속상했던 그런 상황이었지. 내가 인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계약이 진행되는 거지. 그럼 당연히 상대방은 그 원했던 그거를 이해할 수 있겠지. 원했던 그 상황이 되는 거잖아, 상대방한테. 돼요? 내 책임을 물어서 계약이 성립되는 거니까. 이 4번 선지, 쌤 체크해놨는데 이거 많이 꽤나 골랐을 것 같아서 이런 거 이제 이런 어감 때문에 고르는 거죠.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라도 나여도 지금 내 책임이더라도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해야만 무건대리 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 미친다. 이게 무슨 소리야? 상대방이 그 여탈권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 그지? 이게 내 책임이라고 인정이 돼버리잖아. 그러면 상대방이 이걸 할까 말까 이런 걸 정할 수 있겠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상대방이 야 이거 네 탓이잖아 라고 해야만 계약이 발생하는 거고, 그냥 상대방이 놔두면 상대방은 그냥 무효로 가고, 이렇게 상대방이 그지?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야. 그래서 얘는 답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케이? 5번 좀 어려운 선지겠지. 4번 선지도 특정인에게 실제로 대리권을 주지 않았는데도 본인이 대리권을 주었다고 제3자한테 말했어. 자, 이거 뭐야? 내가 잘못 얘기한 거잖아, 그지? 이러면 어떻게 돼?
그럼 내 책임이 되는 거야. 이런 얘기하죠, 그죠? 기본 대리권이 생긴대. 기본 대리권이 생긴다고? 기본 대리권은 내가 시킨 거죠. 그쵸? 대리권을 주지 않았는데 기본 대리권이 안 되지, 그지? 그래서 답이 5번 되겠습니다. 예, 상당히 난도가 있었던 문제인데, 생각보다 오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 두 문제 나왔죠. 28번이랑 29번. 28번.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억이 뭐였어? 이거였지. 그지? 여러분, 이렇게 이유 묻는 문제는요, 그 이유를 너가 어느 정도 서술형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저걸 일치 불일치처럼 푸는 경우가 진짜 많은데, 최대한 가능한 범주 안에서는 이유가 이런 거기 때문이야 라는 말을 만들어 놓고 그거랑 비슷한 거 찾아가는 거예요. 오케이? 안 그러면 4번으로 탁 걸리고 넘어가는 거야. 이거 무슨 이유가 뭐였어? 네 탓이니까 였지, 그지? 상대방 탓이니까 상대방을 보호하지 않는다. 이해돼? 그게 바로 법이라고. 법이라는 건 얘는 잘못 없는데 얘는 잘못 있어. 그러면 잘못 있는 애를 벌한다. 그래서 균등하게 만들어줘. 이런 거거든. 오케이? 네 탓이니까. 네 탓이니까를 너가 들고 갔어야 쓱 가서 상대방의 책임 있는 경우 네 탓이니까. 이렇게 고르는 문제야. 오케이? 이렇게 풀었어야 돼. 안 그랬잖아. 이걸 그냥 맞냐 틀린다 이런 식으로 가면 1번, 2번은 편하게 지워요. 3번 표현 대리 내 책임인 경우 대리인의 무권 대리 행위를 신뢰한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될 때 성립한대. 상대방한테 책임이 있을 때 표현 대리에서 아니지, 그지? 이건 일치불치적으로 이런 식으로 풀고 있잖아. 그럼 4번에서 지울 수가 없어. 이거를 넘어가더라도 되게 오래 걸렸을 거예요. 4번 선지가.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무권 대리를 알거나 일을 알 수 있던 상대방은 무권 대리행위에 의해 이익을 얻기 때문이다. 그럴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거든. 맞는 말일 수 있지 않나? 걔가 막 약간 음흉한 나쁜 친구니까 얘가 이익을 얻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 건데 지금 걔가 그걸 통해서 이익을 얻는다 이런 얘기 한 적 전혀 없고, 그치? 무슨 이익이야 그게 본인한테, 상대방한테 이게. 그리고 두 번째, 그런 이유가 아니다야. 저 기억인 이유는, 기억이 상대방을 보호하지 않는 이유는 뭐야? 네 탓이니까야. 오케이? 네 탓이니까를 골라줬어야지만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고, 무려 35%가 일치 불일치적으로 이제 선지를 탁탁탁 제끼다가 여기서 하다 그냥 골랐던 것 같아요. 이거는 문제풀이 태도에 대한, 특히 이유 문제 묻는 이거 요즘 트렌드거든. 무조건 나와. 이거 나올 때 내가 해야 되는 건 서술형으로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그거랑 비슷한 선지 찾아가는 식으로 풀어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안 그러면 저렇게 매력적인 오답에 걸려드는 거거든. 자,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1위 73.6%, 2위 1위 이렇게 너무 그지? 다 같이 썰린 거지, 그지? 근데 다른 문제들은 오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봐서 열심히 읽고 풀긴 했다는 거지. 다 같이 어려워했다는 거야. 그래서 너가 만약 지금 영상을 여기까지 보고 있다면 너는 오늘 지금 되게 많이 배워가는 거예요. 남들은 여기까지 못 듣거든. 이렇게 길면. 자, 그럼으로써 다음에 이런 비슷한 지문을 만났을 때는 더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다른 지문으로 연습을 꼭 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대로 독차지 않은 것은, 자, 갑은 2천만 원을 빌려달라며 을에게 위임장 작성했어. 자, 내가 시킨 거 뭐야? 2천만 원을 빌려와 인 거야. 내 이름으로 빌려와 이거야. 직접 갈 시간이 없었어 내가. 자, 지금부터 갑은 나와요, 그죠? 이후 을은 갑의 대리인으로서 필요한 서류를 땡땡은행에 모두 제출해서 3천만 원을 빌려서, 자, 일단 필요한 서류 이거 내가 준 거죠? 내 책임일 가능성이 있겠죠? 모두 제출해서 3천만 원을 빌린 다음에 2천만 원을 나한테 줬고 나머지는 자기가 소유했대. 자기가 소유했다고? 또라이 새끼죠, 그죠? 자, 내가 분명 2천만 원 내 돈을 빌려달라고 그랬거든? 근데 3천만 원을 빌려가지고 1천만 원을 지가 먹었다는 거 아니야? 또라이죠, 그죠? 자, 근데 어때? 땡땡은행은 잘못이 없다 라고 읽으면 되겠고. 괜찮? 자, 그럼 이건 누가 책임져야 돼? 일단 내가 책임져야 될 상황이야. 내가 서류를 줬기 때문이야. 돼? 이렇게 이런 판단을 요구했던 문제거든. 자, 그래놓고 1번을 봐서 땡땡은행이 표현들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자, 땡땡은행이 네 책임이야 라고 내가 주장하지 않잖아.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니? 땡땡은행이 나한테 야, 너가 서류 줬잖아, 네 책임이야, 네가 갚아라고 얘기 안 하면 무슨 일이 발생해? 없던 일로 되겠지. 그치? 나는 그러면 2천만 원만 갚으면 돼, 원래는. 이해돼? 2천만 원은 선생님 왜 갚아요? 자, 이건 좀 어려운 문제가 되겠는데, 이 부분이야. 이 기본 대리권에 해당하는 그 부분만큼은 성립을 한 것이다. 요거 기본 대리권이라고 하는데, 무권 표현대로 인정되지 않아도 이거는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니까 2천만 원을 내가 갚긴 해야 돼요. 오케이? 네 책임이야 라고 은행이 뭐라 안 해도. 자, 그런데 갑이 추인을 하면, 이거 무슨 뜻이야? 추인을 하면, 너가 이게 1번 선지가 어려웠고 좋은 문제인 이유는 결국 글을 끝까지 이해하는 걸 물었기 때문이거든. 추인을 하면이라고 써있잖아. 이거 무슨 뜻이에요? 갑이 추인을 했다. 뭐야? 갑이 내가 시킨 건 맞아요 라고 인정했다는 얘기지. 이해돼? 자, 그럼 그냥 내가 시킨 그대로 가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3천만 원 빌린 거 맞아요 라고 했다는 거지, 은행한테. 돼? 그럼 나 뭐 얼마 갚아야 돼? 당연히 나 3천만 원 갚아야지.
답이 1번이야. 자, 이게 만약에 선명했으면 다른 선지 안 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거의 이렇게 읽은 상황이 없었을 거고, 애매한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고 그냥 넘겼을 거거든. 그치? 됐죠? 뭔 소리인지 이해되죠? 취인했다는 게 무슨 뜻이야? 를 너가 이해했니? 이렇게. 라고 물어본 선지라고, 이 선지는. 너무 잘 낸 문제입니다. 2번. 사례 1에서 땡땡은행은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으므로, 오케이, 당연하지. 서류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내 탓이야. 인 거잖아. 그지? 서류를 내가 줬기 때문에 표현 대리, 내 탓으로 인정될 수 있는 거죠. 괜찮? 자, 사례 2. 병은 자신의 그림을 봐달라고 정에게 부탁하며 위임장을 작성해줬어요. 그 다음 사망했어. 아, 이런.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지? 그냥 사망해버렸네. 정은 병을 대리하여 무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 계약 당시 무는 병의 죽음을 알지부터 알 수 없어. 자, 마찬가지로 또 뭐야? 병이란 상대방은, 무란 상대방은 잘못이 없었다. 지금 결국 그럼 이건 내 탓으로 가겠지, 또 이거. 세 번째 그거였잖아? 죽을 때 정리했어야 된다, 이거. 3번. 사례 2에서 무가 병의 사망 정에도 거래한 적이 있었다면, 아, 그치, 이거 필요했었던 것 같아. 솔직히 쌤도 이거 읽을 때는 머릿속에 한번 넣긴 했었는데, 기억 안 났거든? 근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기억이 나더라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거래한 적이 있었어야 한다, 이런 조건이 있었단 말이야. 4번. 자, 많은 사람들이 골랐던 4번 선지예요. 사례 2에서 정의 대리행위에 의하여 표현 대리가 인정된다면, 오케이. 정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표현 대리가 인정된다면, 내 탓이라면 이런 얘기야 그냥. 그지? 자, 이런 거를 너가 이제 번역을 못하면 표현 대리가 인정된다는 게 뭐야 이러고 있는 거야. 무는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지고 그림의 소유권을 이전을 청구할 권리가 가지고. 와, 너무 잘 낸 거죠. 미친 거죠. 너무 잘 낸 문제야. 이 선지가 무슨 뜻이니? 계약이 성립한다는 뜻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되게 이것저것 되게 다른 표현들로 계속 나온 건데, 자, 쌤이 한번 써봤어요. 책임을 지게 된다. 일단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된다. 뭐야? 계약이 성립한다. 같은 말이야, 이거 다. 법률과 귀속된다. 의무와 권리가 발생한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또 산지에선 27번에 4번 선지, 여기 3번 선지. 기대했던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지? 지금 이 말들이 싹 다 다른 말인데, 그걸 지금 싹 다 다르게 냈어요. 아, 이렇게 된다고 평가원이. 그래서, 이거 약간 평가원 교수님이, 출제 하는 방을 잘못 들어간 게 아닌가. 너무 좋게 잘 낸 문제거든요, 또. 의무를 지고 권리를 가진다 라는 말은 상대방한테도 의무와 권리가 발생했다는 건데, 생각을 해봐. 매매 지급을 지급할 의무래. 지금 원래 내가 죽긴 죽었지만 이거 내 탓이면 내 그림은 팔리겠죠. 그쵸? 그림은 팔릴 거니까 지금 이 사람한테 권리는 나한테는 의무야. 그림 줘야 될 거 아니야. 돈 받을 권리지, 나한테는. 어쨌든 의무와 권리가 상대방한테 발생했다는 건 나한테도 발생한다. 같이 가는 거거든. 그래서 4번 선지가 맞는 말이야. 너무 잘 낸 문제죠, 그죠? 끝내주는 선지죠. 변태같이, 그지? 너무 좋아하니까. 자, 5번. 사례 1에서는 을의 대리행위가 기본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났어. 그지? 2천 하라는데 3천 했으니까. 사례 2는 정의 대리행위가 대리권 없이 나 죽었으니까. 그래서 무권 대리라 볼 수 있다. 그치? 그러니까 표현 대리라는 걸 따지는 중인 거고. 이해돼? 네. 됐죠? 네. A. 30번. 간단하게 풀면. 자, 신뢰도가 떨어진다죠, 그죠? 자, 이거는 이제 무엇이 떨어지다 정도를 가지고 신뢰도랑 유사한 단어 골라주는 정도로 해서 편하게 1번 골랐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네. 굉장히 중요했다고 보이는, 그리고 이거 공부하기 너무 좋은 지문이에요. 반드시 꼭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고, 이 지문 토대로 법지문 다른 거, 뭐 기출문제집 찾아봐도 좋고, 선생님 저 다른 거 해볼래요 하면은 쌤한테 달라 그래도 좋아요. 자, 그렇게 해서 다른 지문들 꼭 한번 풀어보면서, 아, 방금 쌤이 얘기했던 이 말들이 모든 복지문에서 이 두 개인이 나올 때 이럴 때는 거의 다 이렇게 그냥 서술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면서 생각 회로를 만들어 놓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이 회로를 만들어 놓으면은 비슷한 글들 만날 때, 나 저번에 못했는데 이번에 되네. 이런 게 돼요. 그게 바로 국어에서 성장이에요. 국어는 개념이 없는 과목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개념들 챕터 하나하나를 만들어내고 타파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 오케이.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진짜 열심히 찍었어요. 네, 끝까지 봤었으면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번에 교육과정 마지막 세대인 만큼 괴물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공부해놔야 돼요. 고생했습니다.